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상할이 많지 국장은 끝없이 오르는데 코인과 미장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요.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그런 성격인데요. 해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국장이 오르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응축될 수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인과 미장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미장보다 코인이 더 떨어지긴 했었지만 미장이 떨어지는데 코인이 오르는 건 제가 머리털 나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격차가 너무 심한데 왜 이러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제 보셨겠지만요. 삼성전자는 20만 원,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사실 이게 액면 분할해서 이 정도니까 사실은 뭐 1000만 원인가 아마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 코인은 뭐 이제 너무 떨어지는 이유를 너무 많아서 뭐를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어제의 하락만큼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5년이나 묵은 비트코인 고래 중에 하나가요. 무려 최근 몇 달 걸쳐서 11,000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는데요. 어제만 약 2,500개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2,500개니까 굉장히 큰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조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 11,000개를 최종적으로 다 팔았다. 이 중에 여러 하락 이유 중에 이것도 나름 큰 이유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코인은 유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미장은 왜 이러냐는 거죠. 미장은요, 워낙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미장은 우상향한다. 이게 거의 틀렸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국장은 오르는데 지금, 미장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 엔트로픽이라는 챗GPT의 이제 경쟁사죠. 거기에서 클로드라는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알아서 척척 잘하는 AI 서비스, 뭐 비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니까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다 필요 없다, 뭐 쓸모없다, 뭐 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면서 듀오링고도 뭐 영어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어도비도 필요 없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IBM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왜 이럴까? 근데 이 세 가지의 방향성, 즉 국장은 오르고 미장과 코인은 떨어지는 이 세 가지 자산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견한 보고서가 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28년도 6월쯤에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것이다.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써 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게 나오자마자 월가가 추풍낙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AI에 대한 공포 보고서였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이런 이제 보고서 표지를 갖고 나왔었습니다. 제목은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가 올 것이다. 어디서 듣지도 못했던 작은 뭐 시트린이라는 리서치가 이제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요. 뭐 이런 초유의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왔던 당시에 IBM이 무려 13%나 떨어졌었습니다. 25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마이너스 7% 이상. 그러니까 결제도 이제 알아서 AI가 하니까 결제 회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어대시라는 배달 서비스 회사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니까 너도 필요 없어. 뭐 마이너스 6.6%. 블랙스톤이나 뭐 KKR이나 아폴로 이런 사모펀드, 사모신용 이쪽도 죄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AI에 투자를 니네는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어. 뭐 이러면서 떨어졌고요. 우버도 필요 없고, 비자 마스터 필요 없고, 서비스 나우도 떨어지고, 그리고 맨 밑에 비트코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꼭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이 회사의 공상소설이 이렇게나 셀까? 이런 의구심이 이제 생겨서 제가 한번 파고든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회사가요. 오히려 작아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뉴욕에 이제 위치한 회사인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2023년도에 생겨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직원 수는 뭐 2에서 10명이나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3-4명 정도 많으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클까? 일단은요. 이 회사가 작기 때문에 규제에서도 좀 자유롭게 이제 내지를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고객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보고서를 JP모건이나 블랙록이 쓰면요. 자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고객 자체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업들 위주로 있고요. 이런 뭐 투자 자문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눈치를 안 보고 완전히 자유롭게 내지르는 이런 막 나가는 보고서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 한 번만 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써왔었는데요. 내지를 때마다 얼추 잘 맞습니다. 심지어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제 이 보고서 썼던 분들이 막 트위터에서 수익 자랑도 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실력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넣진 않았는데 23년도 3월에 은행 위기 터졌을 때 그것도 맞춰가지고 꽤나 짭짤한 재미를 봤었고요. 여기 보시면 24년 중반에도 사스가 붕괴된다. 이 사스라는 말이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러니까 구동형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다 망할 거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사스 공포라고 불리거든요. 24년도 중반에도 이런 보고서를 내서 세일즈포스나 어도비나 유니티나 15에서 20% 폭락이 나오면서 이때도 재미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상반기에도요.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뭐 일반화되고 먹는 것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25년 상반기에도 보고서를 냈는데 23년도 하반기에도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노보노 디스크나 일라일린이나 이렇게 먹는 치료제 요거를요. 미리 선점을 해 놓은 겁니다. 미리 이제 대량 매수를 해 놓고 나서 보고서를 쓴 거죠. 23년도 하반기에도요. 이거 이제 앞으로 뜰 거야. 뭐 세상이 신세계가 펼쳐질 거야.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하니까 이때 당시에 한 200%가 넘는 이제 수익을 거뒀다고 해요. 뭐 매수를 했는지 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큰 재미를 봤고요. 23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0월쯤에 몇 달 후에 또 콜라로 재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활성화되니까 앞으로 가공식품, 펩시나 코카콜라 니네들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의료기기 필요 없어.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이러면서 콜라 숏으로도 꽤나 큰 재미를 봤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종종 트위터를 통해서 수익률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25년 하반기에도 우리 이때부터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과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이 그들 중에 하나였다. 즉 전통 데이터 센터 업체 별로 재미없을걸. P번 나와야 될걸. 비효율적인 칩 설계사들 망할걸. 그러니까 엔비디아 외에 어설픈 데는 다 망한다. 이런 내러티브 보고서를 또 발간을 하면서 30%가 넘는 중소형 AI 업체들이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다. 그러니까 그 뭐 사스의 붕괴, 소프트웨어 전반 뭐 다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연쇄 폭락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지를 때마다 어느 정도 잘 맞추고 있으니까 나름 도사님으로 불릴만 하겠죠. 영향력을 갖출만 하다. 이렇게 이제 실력인지 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력도 있는 데다가요. 이 공동 집필자 보고서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총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알랍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SEC의 정식 투자 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터스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회사의 CIO로 알랍샤라는 뭐 중동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SEC에 정식 등록이 된 투자 자문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공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실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심심찮게 블룸버그에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리고 학력도 어마어마해요. 하버드 경제학 학사 출신이고요. 시타델이나 여러 유명한 헤지펀드 출신, 여기에 또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더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SEC의 정식 투자 자문사고
학력도 좋고 시타델은 거의 헤지펀드의 최고봉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로터스 CIO, 로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뭐 수천억 정도는 굴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도 영향력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알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큰 블랙락 같은 대형 기관들이요. 이 뉴스레터의 유료 구독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형 헤지펀드나 블랙록이나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나 고액 자산가들이요. 이들의 고객입니다. 뉴스레터를 받든지 뭐 테마 보고서를 받든지 아무튼 돈을 내고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그러니까 기관들 위주로 이제 부자 고객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뭐 기관 입장에서 수만 달러는 돈도 아니니까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제공 혜택 이쪽을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실시간 포트폴리오를 조정 알림. 나 이거 사고 팔았어. 이거를 이제 마치 리딩방처럼 공개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진짜 리딩방이 등장을 합니다. 프라이빗 채팅방, 스캐퍼스 라운지. 스캐퍼가 이렇게 단타 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리딩방,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돈을 주고 산다. 야,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층 테마 보고서, 앞으로 어떤 게 가고 어떤 게 안 가고, 이런 보고서를 아까 보셨겠지만 거의 분기마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들에게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유료 구독을 받으세요. 아, 이런 게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심지어 잘 맞추고 있으니까 이게 좀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니까 월가에서 영향력 있는 도사로 소문이 났었고, 아까 수많은 기업들이 폭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뭐 이번만 한 게 아니라 24년, 23년에도 계속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이 용하다는 도사님이 26년에는 뭘 좋게 봤고 뭘 안 좋게 봤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아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6년도에 수혜 종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마존과 구글을 꼽았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올해 하반기에 IPO 이제 곧 할 그 챗GPT의 경쟁사죠. 근데 엔트로픽의 대주주가 아마존, 구글입니다. 아마존이 한 40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구글이 엔트로픽에 한 20억 달러 투자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좋든 싫든 이들은 이 아마존과 구글을 아마 첫 번째 순위로 뽑지 않을까.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대주주기 때문에 같은 이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반도체 병목 뭐 이런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뭐 AI 머티리얼즈라고 하면서 에너지, 원자재 쪽, 특히 천연가스랑 구리가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가 이들의 이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거를 먹어치우는 막강한 전력을 감당할 에너지원이랑 전력망, 뭐 선, 이런 거를 사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갑자기 드롭캔 밀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25년도 4분기에 브라질 ETF와 브라질 ETF 콜옵션까지 샀었잖아요. 드롭캔 밀러가요. 그리고 알루미늄, 무슨 텅스텐 이런 것도 왕창 샀는데 야, 드롭캔 밀러가 리딩방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물론 드롭캔 밀러는 이런 게 없어도 훨씬 잘할 분이긴 한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뷰가 겹치고 있네요. 그리고 로보틱스, 뭐 철강, 해운 이런 쪽은 제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야, 특수금융 이색 베팅이라고 하면서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우선주 얘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숏이 나옵니다. 공매도를 추천한다. 비트코인 과열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숏 포지션을 제한한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또 이 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분은 종필이 형, 그리고 또 한 분은 미국 상무장관. 왜냐하면 25년도 4분기에 이 그 MSTR 스트래티지 퍼드가 나왔던 장본인이 바로 종필이 형이잖아요. MSCI에서 빼버리겠다. 뭐 그걸로 아마 재미를 봤겠죠.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도 25년 4분기에
무려 스트래티지 현물 비중을 40%나 덜어내고 심지어 비트마인을 풋옵션을 왕창 사가지고 재미를 봤던 분들, 야, 이게 뭐 리딩방에 있는 건지 공유를 하는 건지 뭐 어깨를 얼싸안고 어싸얼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뷰가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들 봐라. 이거 다 알고 있었나 본데 뭐 같은 패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향이 일치를 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앞서 국장만 오르는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보여지자마자 그날 당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희한하죠? 왜 AI 종말이 오는데 한국은 돈을 번다? 심지어 수혜 종목이 됐었거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시트리니 리서치를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 결제, 배달, 뭐 금융 다 망한다, 다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빼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는 물리적이잖아. 요거는 많이 필요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가 망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주된 보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 위기인데 왜 삼전 하이닉스는 좋냐? 그리고 언제부터 그럼 좋았을까? 좋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번만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끝없이 알아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보고서를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 업체가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냈던 게 요때입니다. 24년도 12월. 이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조롱을 한껏 받았는데 그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쯤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4년도 12월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국장 다 떠나 있을 때 이들은 아마도 그 전에 꾸준히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집이 다 끝났으니까 보고서를 통해서 26년도부터 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올 것이다.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HBM 공급망, 뭐 지금은 삼성전자가 난리인데요. 이때는 삼성전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집이 끝나니까 이때서야 보고서를 통해서 가즈야를 외쳤다. 심지어요, 이거는 24년 12월에 25년 전망이 아니라 26년 전망을 이때 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딱 맞아떨어지죠. 한 1년 정도 기다렸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 이들은 아마도 그 전에 매집을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 보고서 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고요. 25년도 11월 이때도 엔비디아 외의 대안으로 한국, 여기 콕 집어서 얘기하네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즈아를 외치고 있네요. 그리고 26년도 2월, 아까 보여드렸죠. 소프트웨어는 죽고 반도체, 물리적인 거는 사야 된다. 한국 반도체로 주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많이 들고 있었네요. 그래서 26년도 2월 24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요. 자랑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나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 삼성 하이닉스도 많이 들고 있겠죠. 대량으로 들고 있으며 이들이 AI 수익을 독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들의 뭐 생각대로 언제 틀려질지 모르겠지만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 뒤에는 좀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들의 시간표나 이 계획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들만 알아요, 저들만. 그래서 모르면서, 근데 우리는 들어올 때 이미 탈출 시간을 너무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때 들어와서 요때쯤 얼마 되면 어느 기간에 쏙 빠지고 떠난다. 지금도 국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는 이제는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올릴 때 들어와서 더 오를 때 팔고 떠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요. 둘 중에 한 분입니다. 상위 0.1%의 트레이더거나 아니면 모두 잃는 99.9%에 잃으시는 분이거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뭐 데드크로스 나오면 팔면 되잖아, 뭐 하면 되잖아 하는데요. 탐욕 때문에 그거는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이 저설계자들마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출은 지능순이다." 계속 놀렸던 그 시기, 그 오랜 시기에 인내심 있게 이들마저도 오래오래 매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뒤를 바라보고 보고서를 쓰면서 매집을 했었는데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우리 개미들은요. 저들이 매집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놀리고 재밌는 데 가서 막 놀고 있다가 이제 저들이 올릴 때만 다시 들어와서 가즈아를 외치면서 열광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저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만의 원칙과 전략을 꼭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